안녕하세요. 똑똑해지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지식 도파민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요즘 더워도 정말 너무 덥죠? 그나마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만 저도 촬영하러 오면서 온몸에 땀이 그냥 바로 이럴 때 우리 몸이 올라간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과학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야, 독실아, 제발 좀 시원한 음료수 한 잔만 좀 해라 라고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진짜 덥고 정말 지치고 특히나 고기 먹은 다음에는 톡 쏘는 탄산음료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에도 안 좋죠, 당뇨에도 안 좋죠. 정말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면 조금 망설여지는 게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니까 제로 칼로리를 만들어냈어요. 몸에 나쁘다, 아니다, 당을 먹는 것보단 낫다, 이런 감론박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 저 이독실과 함께 과학 도파민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합성 대체 감미료들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대체당이 바로 사카린과 아스파탐이 있습니다. 설탕보다 300배 단 사카린. 사카린이 어떻게 발견됐는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한 화학자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빵에서 단맛이 확 나는 거죠. 뭐지? 왜 이렇게 달지? 조사한 결과 발견한 겁니다. 제로 음식의 단골 손님은 아스파탐이죠. 현대에 와서는 사실 아스파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지금 제로 음료들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소주, 거기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파탐은요, 종이를 넘겨야 되는데 잘 안 넘겨지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도 이렇게 넘기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죠. 다네? 뭐지? 뭔가 내가 만졌던 물질이 단 게 있는가 보다라고 조사를 한 결과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체당이 200배 달다, 300배 달다.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사카린은 어떻게 섭취를 하냐면요, 대부분 포도당이랑 섞어요. 그래서 가끔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있냐면 뉴슈가라고 해서 폰트부터가 좀 옛날 느낌 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순수 사카린 팔면 되지 왜 포도당을 섞을까 생각할 텐데 300배가 달다고 했잖아요. 설탕을 한 스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카린 넣으라고 하면 사카린 굉장히 돋보기로 보면서 한 3알, 4알 그렇게 넣어서 요리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칼로리가 없는데 어떻게 달 수가 있는가? 이 원리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 뭐냐?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이 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수백분의 1만 써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사하지 못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두 물질이 전부 다 혀를 자극해요. 혀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자극해서 단맛은 느낍니다. 근데 그 양이 설탕의 수백분의 1밖에 안 되거나 단맛은 느끼고 슉 내려갔는데 장에서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죠. 아스파탐은 분해되면 아미노산 2개로 변하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연결된 걸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영양 성분이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0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탕에 200분의 1만 넣는 거예요. 밥풀 몇 개 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로 아세설팜칼륨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설탕이 200배 정도의 단맛을 내는데 체내에서 대사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양 성분으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로 0kcal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당들이 언제 나왔을까요? 무려 1500년 전부터 대체당이 쓰였다고 합니다. 1500년 정도부터면 뭐 대체당이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오리지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허브에서 추출된 천연당인 스테비아가 있습니다. 원산지는 남미입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에 정착했었던 과라니죽이 카헤헤라고 하는 엄청나게 단맛을 가진 그런 식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스테비아는 바로 카헤헤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겁니다. 자, 이거 왜 단 걸까요? 이 잎에 있는 감미물질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이 설탕의 300배에 이르는 감미 성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있는 트레딘 성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요, 인슐린을 분비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을 오히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설탕에 비해서 그래서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대체제로 급부상을 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요즘 드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스테비아에는 또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폴리페놀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가 건강에 좋은 이유, 녹차가 건강에 좋은 이유, 또 와인이 건강에 좋은 이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이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요. 페놀류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을 총칭하는 건데요. 항산화제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세포를 산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산화될 거야 라고 대신해주는 흑기사 같은 이런 물질들이 스테비아 안에 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달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쓴맛도 쓰다고 하지만 좀 차이들이 나고요. 매운 것도 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사카린이 느껴지는 그 단맛과 설탕의 단맛은 사실 질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많은 당들을 드셔봤을 거잖아요. 꿀도 그렇고요. 엿도 그렇고요. 이미 엄청나게 단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탕을 그렇게 원했을까? 그 수많은 당들이요. 설탕을 추구해요. 그래서 수많은 감미료들이 단데 설탕이랑 다른 씁쓸한 단맛이 나거나 차가운 단맛이 나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맛들을 가리고 설탕과 유사한 고급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 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설탕이 그렇게 고급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단맛, 더 단맛을 원한다기보다는 설탕이랑 비슷한 맛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체당들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대체당들, 대사가 안 되는 당들을 먹으면서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옆에 있는 영양성분인 사과를 먹지 않고 곡물을 먹지 않고 이런 당에 중독됐다면 그 개체는 사라졌겠죠. 그런데 왜 대체당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는 거기에 단맛을 느낄까요? 흔하지 않은 겁니다. 노출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체당들이 있었는데 몰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다는 게 어떤 거냐? 혀에 미뢰가 있죠? 그 미뢰에 있는 미세포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뇌로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뿐인데 주변에 널려있는 설탕,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대체당인 겁니다. 자, 대체당을 모두 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사카린,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설탕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의미할 정도로 칼로리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맛이 있는데 칼로리가 적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당 알코올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르비톨, 자일리톨, 휘바휘바, 에리스리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당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물질들은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무열량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코올은 칼로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물질들, 자일리톨 같은 것들은 제로 칼로리는 아닌 셈이지만 설탕보다 대사가 느리거나 열량이 더 적거나 또 천천히 흡수되는 특성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리스리톨은요 설탕보다 더 달지 않아요. 오히려 덜 답니다. 설탕보다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4배 정도를 넣어야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설탕에 비해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설탕보다 덜 단 걸 왜 갖다 쓸까 생각이 들 텐데 조금 덜 단 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수백 배 단 물질들, 예를 들면 사카린 같은 것들과 함께 섞어서 양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섞어줘야지만 오히려 적절한 부피의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서 요리할 때 편한 거죠. 자, 이거 세 알 넣어주세요. 이건 어렵잖아요. 한 스푼 넣어주세요가 더 쉬운 거죠. 자일리톨, 그 유명한 자일리톨입니다. 천연 감미료이고요. 칼로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설탕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당으로서 우리가 섭취한다기보다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사탕으로 또 껌으로 섭취를 했을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자일리톨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치를 일으키는 충치균은 소화를 못합니다. 충치균은요, 입속에 있는 자일리톨을 보고서 이거 당이다! 라고 신나게 먹는 겁니다. 근데 소화는 못하니까 그대로 배출하죠?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또 당이 있는 거예요. 또 먹고 또 소화 못하고 배출하고 또 먹고 소화하고 못하고 배출하고 자기가 정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자일리톨만 계속 먹고 배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오히려 굶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인공감미료가 칼로리가 필요해서 내가 먹었는데 당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뇌를 속이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말하자면 우리 뇌를 속이는 거라면 우리 뇌에서 단맛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달콤한 설탕물을 좀 먹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단맛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에 녹아있는 그 당 분자가 혀의 미각세포에 있는 단맛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거죠. 반응 신호가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단맛 수용체랑 무관하게 소화관 뇌에서도 별도의 수용체가 당을 감지하는
되는 과정에 의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2008년에 공개된 퍼듀대학교 섭식행동연구센터의 연구가 있는데요. 고온감미료를 섭취한 쥐들이 더 많은 칼로리를 오히려 섭취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년 뒤에 또 다른 연구가 게재가 되게 되는데요. 설탕 대용물을 먹인 동물이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인 다음에 신진대사가 오히려 느려지고 체온이 낮아지고 활동량이 젖었다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뇌의 조절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뇌는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우리 뇌가 단맛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랐지, 그럼 내가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졌지,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고 피드백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짜 단맛, 0칼로리, 0kcal 단맛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뇌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스파탐에 노출된 쥐가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이제 편도체가 있죠. 그 편도체에서 흥분 억제 균형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 자체가 변화가 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변화가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 두 세대까지도 조금씩 변화가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로칼로리 식품 대체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로칼로리 식품은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먹어왔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암물질이다, 발암 논란이 있어서 또 이슈가 됐었던 물질이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JECFA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용과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되신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을 둘러싼 과학에 관한 질문들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만 알찬 지식들을 팡팡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